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울림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군 플래너 사용법 두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목표 관리, 그리고 습관 관리, 지식 관리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시간 관리와 감정 관리 두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플래너의 핵심이 결국은 시간 관리죠. 어떻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이냐. 이 다군 플래너에도 가장 많은 페이지를 할애한 게 역시 우리 시간 관리하는 소위 시간 가계부죠. 시간 가계부를 적는 란이고, 다군 플래너의 주간 계획표는 크게 한 4가지 섹터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하나씩 좀 살펴보면, 이제 제일 위에 이번 주의 날짜를 몇 월 며칠에서 몇 월 며칠까지 적는 란이 있고, 그다음 맨 왼쪽에는 This Week's Focus 해서 이번 한 주의 투두 리스트, 할 일을 적는 란입니다. 적고 해나간 것은 실선을 긋든지 해서 관리를 해나가시면 되고, 그리고 매일매일의 할 일을 적고 관리하는 하루 단위의 시간 가계부를 적는 란이 있습니다. 자, 근데 보시다시피 다군 플래너에는 다른 플래너에서 보기 힘든 이 매일매일의 가장 앞에 박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네모 박스에 2가지 항목을 적게 되어 있고, 이게 뭐냐면 그날 하루하루의 최우선 순위, 내 할 일, 그 많은 할 일들 중에 가장 우선순위 2가지를 정하고 적는 그런 공간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플래너를 써보니 이렇게 시간을 빽빽하게 적어가지고 뭐 이렇게 열심히 살고 하는 거 좋았습니다만, 근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우선순위 없이 일을 하고 시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열심히는 사는데, 빼곡하게는 사는데 어떤 삶의 구심점이 없고, 하루 종일 열심히 살았는데 밤에 가서 뒤돌아보면 뭐 한 게 없고 이렇더라는 것이죠. 이건 뭔가 잘못된 시간 관리다. 제대로 된 하루 관리를 하려면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해서 오늘 하루에 내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을 나 스스로 정하고, 그리고 그 2개를 먼저 하고 완수하려고 노력하는 하루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진정한 시간의 주인으로 사는 길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 우선순위 목록을 제일 앞에다가 뒀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우선순위를 적고 그거부터 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루의 시간을 5시부터 밤 12시까지 쫙 이제 시간대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 플래너들이 이렇게 시간을 표시한 플래너가 있고, 또 뭐 이런 시간대 없이 그냥 투두리스트만 하는 그런 플래너가 있고, 2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투두리스트만 적는 란을 선호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저는 좀 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낭비하는 시간 없이 좀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하고 싶다라면 이렇게 시간이 적혀져 있는 플래너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투두리스트만 적혀 있는 플래너는 간편하게 사용할 수는 있는데 나를 피드백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돌아봤을 때 내가 그 시간대에 뭘 했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시간대별로 표시가 돼 있고 여기에 빼곡히 적고 하는 이런 양식을 사용하면 좀 더 낭비하는 시간 없이, 그리고 좀 더 내가 나를 나중에 돌아볼 수 있고, 또 그것을 피드백해서 좀 더 개선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시간 관리를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이라면 시간이 들어가 있는 이런 양식을 쓰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런 양식을 사용하실 때는 계획은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정해져 있는 일정이나 약속만 군데군데 이렇게 쓰시고, 그리고는 결산하는 용도로 좀 사용해 보세요. 오늘 이제 하루를 다 보내고 그때 한 거를 뭐 적으시든지, 아니면 저녁에 한꺼번에 일기처럼 언제는 뭐 했고 이런 걸 적으시면서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한 일주일, 2주일 정도는. 그래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정말 열심히 살고 있구나. 내지는 나는 열심히 산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중간에 이렇게 낭비하는 시간이 많았구나. 내지는 내가 뭔가 하나를 하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왔다 갔다 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나는 열심히 살고 있고 낭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 그거는 본인의 생각일 뿐입니다. 실제로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관찰해 보면 하루에도 낭비하거나 틈새 시간이나 이런 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해서 나의 현황을 먼저 파악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는 시간을 좀 계획해보는 그런 쪽으로 좀 더 발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해서 아침에 일어나거나 아니면 전날 저녁에
하루 계획을 좀 짜보는 겁니다. 뭐 계획을 못하는 빈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가능한 좀 빈칸 없이 요 시간부터 요 시간까지 나는 뭘 하고 싶고 뭘 할 거고 이 프로젝트는 요 시간부터 요 시간까지 하고 해서 내가 스스로 하루를 계획하고요. 그리고 내가 계획한 대로 하루를 좀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는 겁니다. 100% 그렇게 쓸 수는 없겠습니다만 하지만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우선순위를 정한 대로 그대로 산다는 게 결국에 시간의 주인이 돼서 산다는 의미이고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플래너도 쓰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해서 한 주를 다 하시면 일주일을 결산해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한 일요일 오후에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지난 한 주를 어떻게 살았는지 빈칸 같은 것도 좀 메워보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산은 뭐냐면 지난 한 주를 내가 보낸 시간 중에 나를 위해서 쓴 시간 또 나의 미래를 위해서 쓴 시간을 얼마나 내가 썼는지 예컨대 독서를 한 시간, 공부를 한 시간, 강의나 세미나에 참석한 시간, 모임에 참석한 시간, 운동을 한 시간, 가족 모임을 한 시간, 그리고 인맥 관리를 위해서 내가 쓴 시간 이렇게 지금 당장 급하지는 않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시간 그런 시간들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를 별도로 체크를 해보십시오. 저는 그런 곳을 파란색 형광펜으로 보시다시피 이렇게 색칠을 해서 별도로 이제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지난 한 주 동안에 내가 이렇게 나 자신을 위해서 잘 썼구나 시간을 내지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체크한 게 너무 없는 주는 그 한 주를 잘못 산 겁니다. 그야말로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일에 쫓겨서 남들의 시간에 쫓겨서 내가 정작 나를 위해서 써야 될 시간을 못 쓰면서 허덕허덕이면서 바쁘게만 살았던 것이죠. 결코 잘 산 한 주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시간 관리를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너무 빽빽하게 많은 일을 하면서 살자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하루, 똑같은 한 주를 보내도 얼마나 나를 위해서 쓴 시간, 내 미래를 위해서 쓴 시간이 많았느냐. 결국 그 시간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시간 관리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하루 결산이나 일주일 결산을 해서 내가 그런 중요한 시간을 얼마나 많이 썼느냐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서 그런 시간을 많이 못 썼다 하면 다음 주는 내가 좀 더 이번 주보다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점점 더 그런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는 게 시간 관리의 핵심이다. 자, 이렇게 시간 관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 관리에서 또 중요한 거 중에 하나가 그 아침 시간 관리거든요. 미라클 모닝, 새벽 기상.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새벽 기상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고 새벽 기상만 제대로 돼도 웬만한 시간 관리가 다 되고 자기 경영의 다른 부분까지도 다 되더라. 그도 그럴 것이요. 원래 내가 일어나던 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만 일찍 일어나서 그 2시간 동안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을 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책을 읽는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뭐 나중에 나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공부하거나 준비하는 시간으로 쓴다든지 하는 시간을 매일 2시간 정도를 갖자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런 시간 2시간을 오히려 저녁 시간, 소모적이고 좀 체력이 떨어져 있는 저녁 시간보다는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정신도 맑고 체력도 좋은 새벽 시간, 아침 시간에 그 시간을 배치함으로써 하루를 나를 위해서 2시간 정도를 먼저 쓰고 시작하자. 그러지 않으면 나를 위해서 쓸 시간이 없다. 이런 차원인 거죠. 해서 평상시에 일어나는 것보다 1시간 내지 2시간만 먼저 일어나자. 그 시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쓰자.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요. 여기 중간에 파워타임이라고 해서 한 페이지 정도 양식을 마련해 놨습니다. 5시에 일어나도 좋고 6시도 좋고 7시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한 1시간 내지 2시간만 확보하자는 의미예요. 그 확보한 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뭘 하고 그렇게 스스로 계획을 여기에 짜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시간표를 만들어 놨고 그 밑에는 그 시간에 일어나기 위한 각오도 한번 적어 보시라는 의미에서 양식을 마련해 놨습니다.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자, 시간 관리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감정 관리 부분입니다. 이 주간 계획표로 다시 돌아와 보시면 매일매일의 시간 가계부 아래쪽에 바로 제가 이 2가지 항목의 양식을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는 땡스 노트, 감사일기 3줄을 간단하게 적는 그런 칸이고요. 그 밑에 이 셀프 어퍼메이션은 자기 확언이죠. 확언. 나의 목표라든지 내가 하고 싶은 거라든지 내가 오늘 반드시 이루고 싶은 다짐 같은 것을 적는 란입니다.
감사일기는 그야말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에 감사할 만한 일들을 3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적는 란입니다. 꼭 대단하게 감사할 일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오늘 하루를 이렇게 큰 사고 없이 무탈하게 보내게 해준 거, 그 다음에 오늘 하루 3끼 잘 챙겨 먹은 거, 오늘 일 잘한 거, 오늘 우리 가족들이 다 건강한 거, 다 웃으며 지낼 수 있었던 거,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 매일매일 하루의 일상, 대단한 일은 없지만 그래도 하루하루가 이렇게 반복되는 이 일상 자체가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렇게 보내야 될 일상이 아닌가. 이런 당연한 일상을 우리가 감사하게 여김으로써 이 긍정의 근육을 매일같이 단련시킬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매일의 감사일기 3줄을 적는 란을 만들어 놨고요. 제가 여러분께 큰 소리로 말씀드립니다만 단언컨대 이 3줄 감사일기만 계속 반복하고 이걸 습관화시켜도 한 3개월 정도만 계속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나,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한 나, 부정적인 생각이나 그 부정적인 말을 예전보다 좀 덜하고 그런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이런 감사일기를 별도로 쓰지 않고 이렇게 매일매일의 시간 가계부 바로 밑에 매일 쓰실 수 있도록 이런 란을 별도로 이렇게 만든 것이고요. 그 밑에 이 자기 확언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되고 싶은 모습, 오늘 하고 싶은 거, 다짐하는 거, 그것을 아침에 일어나서 적는 겁니다. 오늘 나는 이것을 반드시 하겠다. 내지는 내가 비전으로 쓴 거, 연간 목표로 한 거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반드시 이루고 싶은 거, 그것을 여기다 적는 겁니다. 여러분 그 100번 쓰기의 효용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건데 꼭 100번까지는 아니더라도 매일 아침마다 여기에 3번씩, 5번씩, 10번씩 적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란으로 제가 빼지 않았고 이렇게 매일 이 시간을 적는 란 밑에다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해서 매일매일의 시간 계획과 함께 나의 이 긍정적인 감정도 관리하고 그리고 매일매일의 다짐, 나의 이 신념도 관리하고 하라는 차원에서 이거를 하루 단위 관리의 영역으로 이렇게 집어넣고 매일매일 우리가 쓰고 체크하고 들여다보고 다짐하고 반복하고 그리고 개선하고 하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시간 관리와 감정 관리를 하는 양식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감정 관리 부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긍정 주문이라는 양식입니다. 이 앞부분에 우리 인생의 큰 계획을 적는 요란 부분에 보면 중간에 요 긍정 주문을 적는 양식이 하나가 나옵니다. 한 페이지. 이 긍정 주문이라는 거는 뭐냐면 한마디로 내가 얼마나 오늘 하루를 긍정적으로 살겠느냐라는 나의 어떤 생각과 다짐을 나의 언어로, 나의 말로 스스로 한번 적어보라는 의미입니다. 해서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 아닙니까? 그죠? 나의 가족들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할 것인지, 나의 부모,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할 것인지, 그리고 또 일에서 만나는 나의 직장 동료들, 아니면 이웃들, 친구들을 어떤 생각으로 먼저 다가갈 것인지, 그리고 오늘 하루를 나는 어떤 마음으로 매일 살 것인지를 이렇게 나 자신의 어떤 다짐 형식으로 한번 자기헌법처럼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의미입니다. 이것도 자기헌법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조금 모호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청울림의 긍정주문을 앞부분에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저는 이 긍정주문을 매일 아침마다 보면서 때로는 큰 소리로 읽고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시작하는 하루하고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마음이 정화가 되고요. 맞아. 오늘 하루 나는 이렇게 살 거야 하면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고 리부팅 시키는 거죠. 나 자신을 긍정으로 쫙 물들이고 그리고서 하루를 시작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 감정 관리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맞게 긍정 주문을 반드시 작성하시고 매일 아침마다 보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이어서 이 다꿈 플래너의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쭉 들어보신 분들은 좀 느끼시겠지만 결국 이 플래너 사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루를 또 한 주를 1년을 또 우리 인생을 얼마나 제대로 체계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와 다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관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 또는
뭔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분들, 보다 단단한 나를 만나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이 다꿈 플래너 한번 이용해 보시고요. 아니면 꼭 이 다꿈 플래너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스타일에 맞는 그런 다이어리나 플래너나 아니면 그런 디지털 자기관리 툴이나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하나 정도는 마련하셔서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